네, 안녕하세요. 려독입니다. 어, 오늘은 그 초보를 데리고 조립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. 어, 지금 동생이 뭐 인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조립을 많이 해봤는데 AMD는 뭐 한두 번 정도밖에 조립을 안 해봐가지고 AMD 조립하는 거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CPU 같은 경우는 라이젠 2700이고요.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 4505 오로셈. 그 다음에 램은 삼성의 16기가짜리 두 개고요. 그래픽카드는 라데온 RX 570. 그 다음에 SSD는 지금 마이크론 BX500 240기가고요. 쿨러는 존스보 201 스노 화이트. 파워는 스파클텍 700W 80 플러스 브론즈 제품입니다. 시작해. 이 동생이 조립을 그렇게 뭐 많이 해보진 않았어요. 뭐 인텔 제품들 같은 경우는 뭐 많이 해봤는데요. AMD 제품은 지금 뭐 한 세 번째인가?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잘 할지는 모르겠어요. 제가 중간중간에 뭐 막히는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알려주면서 찍을 생각입니다. 뭐 케이블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나중에 해야 될 텐데 케이블 정리를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케이블 정리하는 팁을 좀 주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여기 CPU를 보면 이 쿨러가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이 되는 쿨러가 있어요. 기본 쿨러가 있는데 이 쿨러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 있는 존스보 쿨러를 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잠시 치워두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CPU는 뭐 그래도 조립을 해봐서 그런지 잘 장착을 했어요. 요 삼각형 부분이 이 메인보드 쪽에 있는 요 삼각형 부분에 오도록 잘 장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쿨러만 잘 장착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. 쿨러 장착하는 거 모르면 그쪽에 이제 그 매뉴얼 있으니까 매뉴얼을 봐. 인텔 거는 해봤고 AMD 뒤편에. 거. 이 AMD 쿨러 같은 경우는 뭐 어렵지 않네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정 클립 설치한 다음에 장착해주면 되겠습니다. 지금 이 영상을 저희가 지금 풀 영상으로 그냥 유튜브에다 올릴지 아니면 중간중간 좀 잘라가지고 올릴지 지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. 20분이면 보통 요 조립하는 작업이 끝나요.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뭐 조립하시는 분들도 보통 20분에서 뭐 선정리 이런 거 다 해봤자 25분, 30분 정도면 다 끝날 텐데 이 친구가 조립이 그렇게 AMD 조립이 익숙치가 않아서 만약에 뭐 1시간 뭐 이런 식으로 길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중간에 좀 잘라가지고
해야지 될 것 같아요. 중간에 좀 잘라서 해야 될 것 같고, 제가 지금 원래 부품 구성을 하려고 했었던 거에서 지금 뭐 하나를 지금 바꿔놨는데 아직 이 친구가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. 바꿨다고? 못 찾으면 개이득이고요. 700 16 2개 240 580 아, 이게 원래 이 친구가 580으로 자기가 쓸 거예요. 그래서 580으로 해달라고 했었는데 어차피 뭐 쓸 용도가 뭐 코딩이나 뭐 그런 데밖에 안 쓸 거기 때문에 580 쓰나 570 쓰나 뭐 별 차이가 없어요. 어차피 CPU가 거의 다 하는 거라서 차이가 별 없으면 차이 없기 때문에 570으로 지금 내렸어요. 이거는 별 차이 없어.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야.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10%도 채 안 될 거예요.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%도 안 될 거고. 그래서 그냥 570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. 그래서 570으로 조금 더 저렴하게 일단 구성을 했고요. 다른 것도 바꾼 거 아니야? 아니야. 다른 거는 바꾸지 않았어. 지금 매뉴얼을 보고 요 쿨러 가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조립을 다 했네요. 다 했는데 뭔가 지금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넣어봐. 아 한번 하는 걸 보자. 이게 바깥쪽이면 바깥쪽 쿨러 가이드까지는 잘 결합을 했고요. 이제 어떻게 될지 어차피 뭐 네가 쓸 거니까 뭐 잘못돼도 상관없어. 내 거 아닌데 뭐. 네가 제대로 못 쓰는 거지. 네, 화면에 안 잡히니까 그쪽에서 해봐. 이거는 드라이버에서 전달 이거는 뭐 전동 드라이버를 뭐 안 쓰시고 하셔도 되는데 얘는 전동 드라이버 쓴다고 해서 뭐 딱히 뭐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전동 드라이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. 이제 써멀 컴파운드를 지금 발라주고 있는데요. 써멀은 너무 과하게 발라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발라도 안 돼요.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가운데 동그랗게 이제 써멀을 발라놨는데요. 보통 이제 이렇게 바르셔도 되고 이렇게 X자로 바르셔도 돼요. 그리고 카드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넓게 펴 바르셔도 되는데 사실 이걸로 인한 뭐 온도 차이가 뭐 오버클럭 같은 거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요. 예를 들어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뭐 1도, 2도, 뭐 3도, 4도 이 정도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. 일반적인 사용자들한테는 크게 뭐 온도 뭐 2, 3도 정도의 차이가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
뭐 이렇게 바르셔도 되고 뭐 X자로 바르셔도 돼요. 대신에 이제 너무 많이 바르면 이쪽으로 이제 다 넘어가요. 쿨러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서멀 컴파운드가 넘쳐 흐르기 때문에 너무 많이는 안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. 쿨러를 체결 중에 있고요. 존스보 쿨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장착하는 부분이 이제 손나사로 되어 있어요. 손나사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다가 나사를 올려주고 손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고요. 지금 이 쿨러를 잠깐 빼놓은 이유는 나사 체결하는 게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잠시만요. 전화가 와서. 지금 요 며칠 전부터 계속 뭐 호환성 문의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. 좀 지금 거의 한 일주일째 계속 호환성 문의를 전화로 뭐 기본 20분 30분 막 이렇게 막 전화로 문의를 하시는데요. 뭐 짧게 끊으면 한 10분 정도 하고 하시는데 또 전화가 오셨네요. 제가 지금 영상 촬영 중이라 나중에 전화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계속 뭐 호환성을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견적을 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호환성을 자꾸 알려달라고 하셔서 설명해 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. 지금 밑에 쪽에 이 쿨러들을 다 장착을 한 상태고요. 손나사로 다 장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쿨러에 CPU 쿨러 전원을 넣어줘야 되는데요. 이렇게 보면 선들이 좀 지저분하잖아요. 이건 이제 쿨러 선이랑 이제 LED 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건데요. 이거를 하나로 모아서 CPU 쿨러 선에 해주면 이쪽에도 이제 LED가 나오고 여기도 LED 쿨러가 동작을 해요. 근데 지금 이렇게 놓으면 조립했을 때 지저분하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밀어 넣어 주셔도 돼요. 어떻게 낀 거야? 한 손으로 하려니까 어렵네요. 이렇게 안쪽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메인보드가 장착이 됐을 때 선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해질 수 있습니다. 이제 메모리 램을 장착을 하고 있고요. 램 장착할 때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들어서 장착을 하는 이유는 여기서 그냥 수직으로 밀어 눌러도 상관이 없어요. 밀어 눌러서 장착을 해도 되는데요. 그렇게 되면 이 아래쪽 부분에 이 땜된 요 핀들이 휘어버리는 수가 있어요.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밑에를 이제 잡아준 상태에서 위에 램들을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. 잡아주고 눌러주는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중간에 저게 지금 피자가 왔어요. 저희 점심을 아직 못 먹어서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점심 잠깐 먹고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. 점심으로 피자 먹었고요. 이제 다시 요거 케이스 꺼내 가지고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잠깐만, 케이스 꺼내실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조립을 하려고 직접 조립을 하려고 케이스를 구매를 하셨거나 아니면 조립이 완성된 컴퓨터를 사셔 가지고
이 본체 박스, 케이스 박스가 왔을 때 이제 꺼내시는 분들이 이제 스티로폼을 이쪽에 양쪽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들어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. 위로 들어 올려 가지고 꺼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이 스티로폼이 그렇게 강도가 강하지가 않아요. 그래서 꺼내다가 스티로폼이 깨지거나 이렇게 돼 버리면 이 컴퓨터가 꺼내는 중간에 이제 떨어지거나, 아니면 다 꺼내서 이쪽으로 이렇게 뭐 빼려고 할 때 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파손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항상 요 케이스를 꺼내실 때는 뒤로 뒤집어 가지고 꺼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위로 올려 주셔서 꺼내 주시면 되고요. 이제 스티로폼을 제거하고 비닐을 열어 주시고요. 다시 돌려서 나머지 스티로폼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케이스 꺼내시면 요 판넬 부분들 이런 데 이제 만질 때 정전기가 발생을 해요.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되시면 손으로 바로 대시지 마시고요. 따끔따끔하니까 놀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손이 아닌 뭐 다른 뭐 바지 같은 거 입고 있으면 무릎을 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전기에 놀라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왼쪽 오른쪽 이제 철판이나 아크릴판 같은 것들을 이제 열어 가지고 조립을 해야 되고요. 이 케이스 아수라 같은 경우는 손나사로도 돼 있어서 손으로도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. 손으로도 풀 수가 있고요. 안 풀리네요. 손으로 안 풀리면 드라이버 써야죠 뭐. 이렇게 해서 아크릴판도 제거를 해주시고요. 지금 이렇게 양쪽을 다 열으셨으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, 아수라 케이스는 요 앞부분 CD롬 장착 부분이 이 플라스틱 뭐 칸막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런 부분이 지금 열려 있어요. 그래서 CD롬을 장착하실 분들은 이쪽에다 CD롬을 장착을 하시면 되고요. 요즘에 이제 CD롬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니까 CD롬을 안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안에 구성품 중에 요 가이드가 있어요. 얘를 갖다가 여기 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껴주시면 막히죠. 이렇게 한 다음에 조립을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. 이 친구는 지금 선정리나 이런 것들을 뭐 잘 하지는 못해요.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뭐 지저분하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선정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조립하는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. 어떤 식으로 할지. 지금 이 친구가 한 작업 중에 이 케이블들을 다 뒤로 뺐잖아요. 이게 그나마 조금 더 깔끔하게 선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뺀 거예요. 그래야 이 부분, 아크릴판이 있는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선들이 많이 안 보이죠. 이렇게 뒤로 빼가지고 조립을 시작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. 지금 요 방석 같은 이거는 이제 조립할 때 케이스나 뭐 책상이나 이런 부분에 손상이 안 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요. 이 위에서 조립을 합니다. 이제 파워를 개봉을 해서 파워를 장착을 할 거예요. 파워에는 이렇게 구성품들이 있어요. 이 파워 같은 경우는 파워 서플라이, 그 다음에 요 전원 케이블, PC에다가 전원을 공급해 줘야 되니까 파워 서플라이랑 연결되는 전원 케이블이고요.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 고정해 주는 요 나사, 육각 나사, 그리고 선 정리를 할 수 있게끔 이제
케이블 타이가 들어있고요. 케이블 타이 같은 경우는 없는 파워들도 많아요. 뭐 이 파워는 이제 있으니까 요거 쓰시면 될 것 같고요. 파워 서플라이를 장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워 서플라이 선들이 많으면 이제 헷갈려 하시거나 이제 뭐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요.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,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, 일반적으로 컴퓨터 조립할 때 아셔야 될 부분은 요거예요. 요 24핀. 지금 이렇게는 20핀이고요. 20 플러스 4핀 해가지고 24핀. 메인보드 주 전원이라고 보시면 돼요. 요게 이 부분에 이제 위치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거는 지금 잡아. 아, 네가 잡으라는 게 아니라 초점 잡으라고. 이거는 이제 8핀. 얘는 메인보드 보조 전원인데요. 지금 이렇게 8핀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고요. 얘를 지금 빼봐. 잡아 당기면 돼, 옆으로. 이렇게 4 플러스 4핀으로 해가지고 있는 케이블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메인보드의 보조 전원 슬롯이 이제 4핀으로 되어 있을 때는 요 4핀만 쓰는 거고요. 8핀으로 되어 있을 때는 얘네들을 이렇게 결합을 해서 8핀으로 쓰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8핀 하나만 되어 있지만, 여기에 이제 연장선으로 달려가지고 4핀짜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또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. 연장선이. 그런 경우는 8핀 써야 되는 메인보드는 8핀을 끼시고, 4핀 써야 될 때는 요거 빼시고, 여기 연장되어 있는 연장으로 나오는 4핀으로 다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. 얘는 메인보드에 보통은 이제 좌측 상단에 이렇게 보조 전원 그 포트가 있어요. 이쪽에다 이제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. 이제 파워를 개봉을 할 거고요.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게 요 SATA 전원 케이블이에요. 얘는 지금 일자로 돼 가지고 요 부분이 이제 뭐 역기역자라고 해야 될까요? 뭐 이렇게 보면 기역자 모양으로 돼 있죠. 이게 SATA 케이블이에요. 요 SATA 케이블이고, 얘는 뭐 하드라든지 SSD에다가 전원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고요. 그리고 얘는 지금 ID 케이블이라고 해서 아까 SATA 케이블이랑 다르게 지금 구멍이 이렇게 4개가 있잖아요. 요거는 이제 보통 이런 케이스에 있는 뭐 팬 컨트롤러라든지 이런 쿨링 팬 전원을 넣어주는데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보통 이제 SATA 케이블 이 포트들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3개에다가 여기 또 3개에서 6개가 있는데요. 뭐 이거 이상으로 장착을 하시는 분들은 이 뭐 ID 케이블을 SATA로 변환해주는 변환 젠더를 여기다 연결해서 추가적으로 하드나 SSD를 더 장착을 해주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요게 얘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면 8핀이잖아요. 구멍이 총 8개죠. 얘는 아까 전에 보조 전원은 4핀이랑 4핀이 있었는데요. 얘는 6핀에다가 플러스 2핀이잖아요. 얘는 이제 그래픽 카드에 장착이 되는 거예요. 6핀만 낄 때는 요 6핀짜리만 껴주시면 되고요. 8핀 그래픽 카드를 낄 때는 요 8핀을 껴주시면 돼요.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케이블이 2개가 있어요. 파워가 지금 이 제품이 700W 제품이기 때문에 고사양 그래픽 카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다 보면 6핀짜리가 이제 2개가 들어간다든지, 아니면 8핀 6핀, 아니면 8핀 8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때 얘네들을 이제 모두 다 껴주시면 됩니다. 나머지는 뭐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. 요렇게만 알고 조립을 해주시면 되고요. 이제 파워 서플라이를 장착을 할 건데, 케이스에다 장착을 할 때 장착해봐. 어떻게 장착할 거야?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파워를 보시면 이 한쪽 면은 쿨러가 안 보이고요. 반대쪽은 이제 쿨러가 보이잖아요. 이게 파워의 구조를 설명을 해드리면, 일로 공기를 흡입을 해요. 얘가 이쪽으로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요 뒤편에 있는 홀로 빠져나가는 거예요. 파워에서 발생하는 열을 일로 빨아들여서 이 뒤쪽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는데,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하단부에 이렇게 타공 처리가 돼 있잖아요. 타공 처리가 돼 있어서 쿨러가 밑으로 가야 밑에서 이렇게 쭉 위쪽으로 빨아들이고 이 파워를 통해서 뒤쪽으로 이제 배출을 해주는 거예요.
그래서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는 게 정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반대로 장착을 하셔도 크게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는데요. 요게 일단은 정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게 좀 지루하네요. 제가 뭐 계속 오디오가 비면 너무 더 지루해질 것 같아서 쓸데없는 소리 계속 하고 있는데, 기본적으로 요 정도만 알고 조립을 하시면 뭐 크게 뭐 문제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. 뭐 조립할 때 뭐 요 정도만 알아도 그냥 조립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를 장착을 해줬고요. 이제 뭐를 해야 될까요? 메인보드에 백패널을 지금 장착을 해주고 있어요. 백패널 장착할 때 이 끝부분이 굉장히 이제 날카로워요. 이 끝부분들이 날카롭기 때문에 요거 좀 조심조심해서 장착을 해주셔야 돼요. 가끔가다 이거 장착하실 때 뭐 손이 빈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요거 장착하실 때는 좀 조심조심해서 손 비지 않도록, 그리고 요런 부분에 손가락이 끼는 경우가 있어요. 이렇게 누르다가 끼는 경우가 있는데, 그러면 빕니다. 피나요.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서 요거 해주시고요. 백패널이 장착이 다 됐으니까 이제 뭐 메인보드를 장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, 지금 이 친구가 지금 내정지 와가지고 뭐를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네요. 지금 지금 선정리를 하려고 보조전원 케이블을 좀 미리 안쪽으로 지금 빼놓은 것 같아요. 선정리하기 위해서 미리 보조전원 케이블을 안쪽으로 빼놨고요. 여기서 지금 뭘 할 건가? 메인보드 맞춰. 이거 지금 보드에 따라서 이 지지대를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. 지금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홀이 하나, 두 개, 세 개, 그 다음에 네 개, 다섯 개, 여섯 개, 그 다음에 일곱 개, 여덟 개. 다 높이가 똑같은 데 있는데요. 얘만 지금 한 칸 차이로 밑으로 떨어져 있잖아요. 요 지지대를 지금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. 메인보드가 케이스 철판에 이제 딱 달라붙지 않도록 지지 역할을 해주는 요 육각 나사를 지금 설치를 해주고 있고요.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아까 그 메인보드에서 보셨듯이 하나, 아니, 손가락이 이게 아닌데, 하나, 둘, 셋, 네 개, 다섯 개, 여섯 개. 그 다음에 밑에는 자꾸 이 손가락이 왜 펴지지? 하나, 여기가 아니라 한 칸 밑에 있는 이쪽에다가 이제 다 박아놨고요. 메인보드를 이제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 지금 영상 찍고 있어서 천천히 하는 거야? 조립을? 케이블을 먼저 결합을 해주고요. 이게 메인보드를 장착한 다음에 케이블을 끼게 되면 선정리하기도 좀 짜증날 수 있고, 그래서 먼저 케이블을 이렇게 껴준 다음에 위쪽으로 선을 빼주고, 네,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선을 빼주고 보드를 결합을 합니다. 네, 보드는 잘 제대로 이제 백패널 쪽으로 다 잘 위치를 했고요. 나사로 고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.
요 나사 같은 경우는 케이스를 구매하면 다 들어있어요. 요 나사들 중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수라는 요 제일 조그만한 나사, 요 나사를 보시면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. 요 끝부분에 굴곡이 이렇게 있거든요. 요 굴곡 있는 제일 작은 나사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. 설치할 때는 이제 나사가 아까 그 홀이 8개였으니까 나사 8개를 빼놓으면 돼요. 빼놓고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얘랑 지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. 지금 요 두 나사를 보면 하나는 약간 뭐 소뚜껑 같이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? 이렇게 굴곡이 있죠. 얘는 지금 굴곡이 있고 이 친구는 그런 게 없어요. 그냥 뚱뚱해요. 나사가 뚱뚱해 가지고 요거를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나사는 쓰는 거 아니에요. 이 나사는 메인보드 고정할 때 쓰지 않습니다. 요 소뚜껑 같이 생긴 요 친구만 이제 메인보드 고정하는 데 쓸 거고요. 지금 보면 메인보드를 고정을 할 때 약간 이쪽에서 이렇게 밀어주면서 이 홀드를 맞춰가지고 고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 약간 이쪽에서 일로 밀어주면서 고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. 지금 중간중간에 제가 한 번씩 설명을 해드리면 이쪽 부분이 케이스의 하단부고요. 이쪽 부분이 케이스의 상단부입니다. 이게 지금 제가 카메라 핸들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잘 몰라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지금 아무렇게나 찍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됐어요. 뭐 지금 나사를 끼다가 뭐 잘못 낀 것 같은데, 네, 지금 동생이 메인보드 나사 체결을 하다가 하나가 지금 이쪽 거 하나 이쪽 거 하나 두 개가 안 껴져 가지고 제가 잠깐 이제 손을 봐줬고요. 그리고 이제 요쪽 나사 하나만 결합을 더 해주면 될 것 같아요. 이쪽 나사 하나만 더 결합을 해주면 될 것 같고, 이게 지금 제가 영상 중간에 끊기기 전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 요 그 메인보드 고정하는 요 나사 있잖아요. 이 나사를 설치를 할 때 이 절연 와셔라고 해요. 요 동그란 절연 와셔. 요 절연 와셔를 이 메인보드랑 나사 사이에 뭐 넣어야 된다, 뭐 안 넣어도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. 제 경험상 안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.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굳이 절연 와셔를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. 그리고 지금 여기 다 쉴드 처리가 돼 있어요. 이렇게 쉴드 처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와셔를 안 넣어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. 그 다음에 메인보드 제조사들한테 이제 제가 문의를 해봤는데요. 절연 와셔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. 이게 이제 옛날에 이제 와셔를 안 넣으면 쇼트가 난다라는 말들이 있었어요. 근데 굳이 안 넣으셔도 됩니다. 요 마지막으로 요 나사를 지금 체결을 해줄 건데요. 아니 이쪽으로 해야지. 여기 했잖아 내가. 지금 이렇게 나사를 체결을 했는데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나사를 체결을 하셔서 막 고정을 하잖아요. 이렇게 돌리면서 고정을 하잖아요. 고정을 할 때 너무 나사를 세게 돌리거나 그래 버리면 아까 이 밑에 설치를 했었던 이 육각 나사 있잖아요. 그 메인보드를 지지해주는 그 고정 역할을 하는 이제 지지 나사 요건데요. 요 스탠드 오프라는 요 나사가 흔히 뭐 빠가가 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얘가 이제 너무 세게 조여져 버리면 얘가 이제 헛도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얘가 이제 헛돌게 되면 나중에 이제 메인보드를 분해하거나 했을 때 메인보드를 케이스에서 떼어낼 때 얘까지 나사가 같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요 홀이 상하지 않도록 적당한 힘만 줘서 이제 나사를 조여주시면 되고요. 이제 케이블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케이블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. 이 케이블들이 다
이 케이스에서 나오는 이 케이스 패널 케이블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얘는 지금 보시면 뭐 전원이랑 뭐 리셋, 그 다음에 팬 컨트롤러, 뭐 빠르게 돌고 팬이 천천히 돌고 팬을 멈출 수 있고 이런 기능들이 있고, 그 다음에 USB 2.0 오디오 포트, USB 3.0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요 케이블들을 다 메인보드 쪽에 이제 연결을 해줘야 돼요. 이런 케이블들을 메인보드 쪽에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, 제가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. 일단 우선적으로 요 제일 두꺼운 놈, 은 USB 3.0 이제 전면 케이블, USB 3.0 케이블을 이 메인보드 쪽에 헤더에다가 연결을 해서 전면 USB 3.0 포트를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. 이렇게 생겼고요. 얘는 보시면 이 2.0 케이블이 추가적으로 얘는 달려 있어요. 이 2.0 케이블이 달려 있는데 얘네 둘을 같이 쓰면 안 돼요. 그럼 쇼트가 나기 때문에 이 둘을 같이 쓰면 안 되고, 메인보드에 3.0 헤더가 있으면 요 3.0을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. 이게 없는 경우에 USB 3.0 케이스에 있는 요 USB 3.0 포트를 안 쓸 수 없잖아요. 요걸 안 쓸 수 없기 때문에 얘를 2.0으로라도 쓸 수 있게끔 요 케이블을 메인보드 USB 포트에다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. 이 두 개를 같이 메인보드에다 연결하시면 쇼트가 나기 때문에 안 되고요. 하나를 3.0 헤더에다 연결하시던지, 요 헤더가 없으면 요거 하나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. 두 개를 항상 같이 쓰시면 안 돼요. 그래서 항상 요 3.0 헤더를 쓸 때 이거를 이제 실수로라도 뭐 다른 사람이 이제 연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케이블 타이로 이제 뭐 아예 못 쓰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요거는 일반 USB 케이블이에요. USB 케이블. 요 USB 포트들을 쓸 수 있는 USB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요건 이제 메인보드에 USB 포트에다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. 아까 얘랑 같은 놈이라고 보시면 돼요. 얘네 둘이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얘는 어차피 안 쓸 거니까 묶어주고 얘랑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요 HD 오디오라고 되어 있죠. 요거는 오디오 그 케이블이에요. 요 포트에, 케이스 포트에 요 두 개를 사용하기 위해서 연결을 메인보드 쪽에다 해줘야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스위치, 리셋 스위치, 파워 스위치, 그 다음에 하드 LED, 그 다음에 뭐 파워 LED 요런 것들이 있는데요. 얘네들은 이제 뭐 전원 버튼이나 리셋 버튼 요런 애들을 구동되게끔 해주는 거고요. 이쪽에 보면 이제 이 불빛들이 이제 나오게 돼요. 하드가 동작이 되면 이쪽에서 이제 불빛들이 나오는 그런 역할을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요 연결하는 부분들을 이 친구 보고 한번 연결해 보라고 할게요. 우선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.0이랑 2.0을 같이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쇼트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묶어주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. 케이블 타이로 묶은 후에 요 2.0은 쓰지 않습니다. 요 3.0만 씁니다. 그리고 요 3.0 케이블을 쪽에다 장착을 해줄 거예요. 장착을 해줄 건데 지금 잘 안 보이니까 화면에 좀 잘 나오게끔 이렇게 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. 선정리를 조금 더 깔끔하게 하면 좋은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이 친구한테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초보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선정리 스타일로다가 선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지금 3.0 헤더에 이 3.0 케이블을 지금 연결을 해 놓은 상태고요. 그 다음에 이 파워 케이블들을 연결을 할 거예요. 파워 케이블들 같은 경우는
요 부분에 위치를 할 거예요. 요 밑에 보시면 다 써 있어요. 이렇게 뭐 리셋 스위치, 파워 스위치, 뭐 하드 LED, 파워 LED 뭐 이런 식으로 다 써 있으니까요. 요 아래쪽 4개, 위에 쪽 4개 이렇게 8개만 사용을 할 거예요. 8개만 사용을 할 거고, 이거는 이제 메인보드 레이아웃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메인보드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도 이 밑에 쪽에 다 써 있으니까 요것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케이블들을 연결을 해주고 있고요. 이 LED 같은 경우, 요 제일 조그만한 요 같은 경우는요, 플러스 마이너스를 타기 때문에 얘는 연결을 해 주실 때 항상 요 두 번째 중에 마이너스가 오른쪽에 가고 플러스가 왼쪽에 가도록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. 아, 나 이거 찍으면서 하려니까 왜 이렇게 초점을 못 잡겠냐.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. 지금 리셋 스위치 버튼을 연결을 했고요. 이제 파워 스위치 버튼까지 연결을 완료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이 두 개의 스위치는 연결이 된 거예요. 이 두 개가 얘랑 그 다음에 얘네들이 연결이 다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아까 남았던 USB 2.0 케이블이랑 HD 오디오 케이블을 연결을 하면 되고요. USB 2.0 케이블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 아래쪽에 여기 USB라고 써 있죠. 이쪽에다 아무데나 연결하셔도 돼요. USB라고 써 있는 쪽에다 아무데나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. 이렇게 연결하시고, HD 오디오 같은 경우는 여기 오디오라고 써 있죠. 이쪽에다 연결해 주시면 돼요. 그리고 지금 이 홈을 보시면 오디오는 이쪽에 보시면 위에 5개가 있고 핀이 아래쪽에 4개 중에 왼쪽 두 번째 핀이 지금 비어 있잖아요.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, 요 오디오는 왼쪽 아래가 비어 있고 USB 끼는 부분은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 위에 4개 아래쪽 5개 이렇게 핀들이 있잖아요. 얘가 비어 있잖아요. 서로 어차피 핀 비어 있는 자리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데다 잘못 꽂으면 안 맞아요. 그래서 요 홈이랑 그 케이블의 홈을 비교를 하셔가지고 홈 맞는 쪽에다가 이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지금 오디오 케이블 USB 2.0, USB 3.0, 그 다음에 파워 리셋, 요 프론트 패널 케이블들까지 이제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. 이제 SSD랑 뭐 이제 파워 주전원 케이블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24핀 주전원, 메인보드 주전원 케이블을 연결을 하고 있고요. 됐어? 그러면 지금 여기를 보시면 주전원 케이블을 지금 연결을 하실 때 요 안쪽에 보시면 요 걸쇠가 있어요. 요 걸쇠가 지금
보시면 약간 들려 있죠. 약간 들려 있죠. 이러면 제대로 체결이 안 된 거예요. 이 걸쇠가 들리지 않고, 이 화면에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들리지 않고 이 걸쇠가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딱 서야 돼요. 요거는 제가 잠깐 넣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처럼 이렇게 직각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직각으로. 잠시만요. 택배가 와가지고. 네네. 알겠습니다. 아니요. 내일 보낼게요. 영상 찍느냐고 조립을 안 했더니 택배 아저씨가 왔다 그냥 가셨네요. 빨리 조립해서 내일 다 보내야 되겠어요. 지금 이렇게 장착이 다 됐고요. 지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24핀 메인보드 주전원, 그 다음에 여기 8핀으로 된 보조전원, 처음에 메인보드 결합할 때 제일 먼저 장착을 했던 거죠. 이 8핀 보조전원, 그 다음에 여기 ACD 오디오, USB 3.0, USB 2.0, 그 다음에 프론트 패널, 파워 스위치,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리셋 스위치 이런 애들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. 이제 SSD를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찍고 있는데 누가 오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네요. 아까 전에 피자 왔을 때도 당황스럽고 택배 오고 나서도 또 당황스럽고 그러네요. SSD 요 마이크론 제품들 같은 경우는 SSD를 빼시면 여기 이제 그 실이라고 해야 될까요? 유통사를 확인해주는 요 실이 있어요. 요거는 이제 SSD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나중에 이제 AS 받거나 할 때 요게 없으면, 이 실이 없으면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걸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. 이제 SSD를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아수라 같은 경우는 SSD를 장착을 할 때요, 장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어요. 여기다 장착을 해도 되고 여기다 해도 되고, 이 밑에 SSD나 하드를 다 장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이드를 이용해서 장착을 해도 돼요. 근데 지금은 요 가이드를 이용해서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이드를 이용해서 장착을 할 거고요. 요 가이드 결합할 때도 마찬가지로 아까 메인보드 결합할 때 썼던 요 소뚜껑 같이 생긴 요 친구를 갖다가 사용을 할 거예요. 가이드에 결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멍을 맞춰서 여기에다가 이제 나사를 박아 주시면 돼요. 지금 요 나사 홀들이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잖아요. 이 네 개를 다 박으셔도 되고 뭐 두 개만 박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.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두 개만 박아 가지고 사용을 할 거예요. 어차피 뭐 지가 쓸 거니까 뭐 굳이 뭐 네 개를 뭐 안 박아도 상관은 없습니다. 뭐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. 이렇게 해서 장착을 해주면 SSD까지 장착이 완료됐습니다. 뭐 하드를 추가로 장착을 하실 분들은 요 가이드 빼셔가지고 여기에다 이제 하드를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. 지금 이 컴퓨터 같은 경우는 하드를 뭐 추가로 쓸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SSD만 지금 장착을 한 상태로 사용을 할 거고요. 다음에는 이제 뭐를 해야 될까요? SATA 케이블을 먼저 연결을 할 거예요. 이 SATA 케이블을 먼저 연결을 하는 이유는 지금 요
안쪽을 보시면 사타 케이블 포트들이 여기도 있고 요 위에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.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케이블 포트 중에 요 아래쪽에 있는 케이블 포트를 써야 될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여기다 사타 케이블을 꽂아야 되는데 먼저 꽂아주는 게 좋아요. 왜냐면 그래픽 카드가 짧은 그래픽 카드, 뭐 사양이 낮은 보급형 그래픽 카드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간섭이 없는데요. 좀 긴 그래픽 카드들 같은 경우는 그래픽 카드를 꼈을 때 여기까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럼 사타 케이블을 꽂으려 그러면 엄청 안 들어가요. 이 사타 케이블이 안 들어가고 안 보이기 때문에 끼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미리 사타 케이블 작업을 하고서 진행을 합니다. 이 사타 케이블 장착을 할 때도 이렇게 번호가 0123 이렇게 있어요. SSD를 사용하면 이제 제일 가까운, 그러니까 제일 낮은 번호에다 연결해 주시는 게 좋고요. 뭐 하드를 안 쓴다고 하면 아무 번호에다 연결하셔도 돼요. 어차피 하나만 쓸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. 사타 케이블을 장착을 해뒀고요. 이제 그래픽 카드를 장착을 할 텐데요. 그래픽 카드 장착하는 것까지 한번 보시죠. 그래픽 카드에 지금 요 뺀 게 이제 보통 이제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요 캡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. 그러니까 사용할 포트들만 요거 빼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. 근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요 캡들을 지금 다 뺐어요. 뭐 다 사용하려나 어쩌려나 모르겠는데 안 사용하실 분들은 요걸 이제 껴가지고 내가 뭐 만약에 뭐 DVI 케이블만 쓸 거다 그러면 다 막아 두셔도 되고요. HDMI만 쓸 거다 그러면 요거 하나 빼고 이제 다 막아 두시고 요 뭐 DVI 포트까지 뭐 DP나 이런 거 다 막아 놓으시고 DVI 포트도 막아 놓으시고 HDMI만 쓰시면 되고요. 근데 지금 이 친구는 다 빼가지고 어차피 G 컴퓨터니까 다 빼가지고 쓸라는지 뭐 다 뺐네요. 그리고 그래픽 카드를 장착을 하실 때 이 아수라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요거를 열어서 장착을 하셔도 되고 안 열어서 장착을 하셔도 돼요. 지금 우선적으로 PCI 슬롯 요 가이드를 하나를 제거를 했고요. 이게 지금 그래픽 카드를 장착을 하면 요 부분에 그래픽 카드가 이제 위치를 하는데요. 자꾸 왜 손가락에 이거 나오지? 이 부분에다가 이제 그래픽 카드를 장착을 하는데 요렇게 그래픽 카드가 들어갔을 때 이 한 칸만 여는 게 아니라 요 두 칸을 다 써야 돼요. 두 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요 두 번째 가이드까지 제거를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실드도 제거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래픽 카드를 위치시킬게요. 내일 하려고? 그래픽 카드가 장착이 됐고요. 이제 그래픽 카드를 이제 다시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. 고정을 할 때는 요쪽에 있는 요 나사 홀부터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. 요게 이제 고정을 안 해주면 그래픽 카드가 흔들리기 때문에 고정을 꼭 해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하나만 고정을 해도 상관없는데요. 지금 뭐 두 개를 다 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
다시 그래픽카드 빠지지 않도록 요 가이드를, 흉하니까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요 가이드를 다시 이제 장착을 해주고요. 이렇게 장착이 됐으면 거의 90%는 지금 완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.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거는 이제 그래픽카드 요 보조전원 8핀 요 보조전원만 연결을 해주고요. 연결한 다음에 아까 SSD에 케이블들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선 정리해주면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요.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픽카드 케이블 6 플러스 2핀으로 되어 있는 요 케이블 있죠. 요 케이블을 지금 얘는 8핀이니까 8개로 합쳐 가지고 여기다 연결해 주시면 돼요. 자꾸 한숨을 쉬는데 왜 한숨을 쉬는지 모르겠네요. 그래픽카드에 8핀 케이블까지 지금 연결이 다 돼 있고요. 요 케이블을 연결을 하지 않으면 컴퓨터를 켰을 때 화면이 안 떠요. 그러니까 화면이 만약에 조립하고 나서 화면이 안 뜨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 케이블이 혹시 연결이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해 주시고요. 요게 안 되거나 요 이쪽에 있는 보조 전원이 연결이 안 되면 화면이 안 뜨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요 부분을 꼭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케이블 타이로 정리를 살짝 해줬네요. 이제 뒷부분 선 정리를 할 건데 이 친구가 선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우선 이 지금 남아있는 요 케이블들 중에 지금 SSD를 연결 안 했기 때문에 SSD에다가 전원을 넣어줘야 되는 요 SATA 케이블, SATA 전원 케이블, 요 케이블 하나만 빼고요. 이 나머지 케이블들은 사실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묶어주는 거예요. 이 중에 요 케이블 있죠? ID 케이블, 요 ID 케이블은 이 케이스 쿨링팬에 전원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얘에다 써야 되기 때문에 안 쓰는 요 그래픽카드 케이블 아까 2개 중에 하나 쓰고 요 하나 남은 거랑 SATA 케이블 하나랑은 그냥 정리를 해서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. 요 홀에다가 이렇게 밀어 넣어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지금 선 정리를 할 텐데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SATA 전원 케이블 연결을 했고요. 요 케이블들은 밑에 쪽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네요. 나머지 이 케이블들 같은 경우는 굳이 정리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. 여러분들이 뭐 이런 정리나 이런 것들을 뭐 많이 안 해보셨다 그러면 이런 스킬이 없을 거기 때문에 굳이 정리를 안 하셔도 되고요.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인 정리하는 그 선정리 스킬들만 제가 알려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선정리를 너무 이렇게 약간 좀 병적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러면 케이블 타이도 막 수십 개 써가면서 이렇게 그 선정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
이제 나중에 이제 안 좋은 부분이 이제 컴퓨터 가게에 컴퓨터를 수리하러 간다거나 그랬을 때 안 받아주는 경우들이 있어요. 제가 예전에 선정리를 굉장히 빡세게 해드렸었어요. 예전에 이제 그 무료 조립을 해드릴 때 선정리를 굉장히 좀 빡세게 해드렸더니 컴퓨터 가게 수리하러 가셨다가 컴퓨터 가게 사장님이 전화 오더라고요. 선정리 이따위로 해놨냐고. 그래서 이제 컴퓨터 가게 아저씨랑 이제 서로 이제 좀 안 좋은 얘기들도 오가면서 이제 그랬었던 적이 있는데 케이블 타이를 한 3, 40개 정도 했었는데 제가 생각해도 조금 과하게 하긴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분 말로는 이제 이렇게 선정리를 해주면 나중에 이제 수리할 때 수리하는 사람 입장이 어떻게 했느냐, 얼마나 짜증날겠느냐,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케이블 타이를 웬만하면 10개 이상 안 써요. 선정리를 뭐 너무 깔끔하게 한다고 해서 뭐 컴퓨터 성능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. 그래서 기본적인 선정리, 수리할 때도 편한 선정리. 왜냐면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케이블 타이가 많은 것 때문에 그 선정리를 제가 너무 과하게 해드려가지고 컴퓨터 수리하려고 동네 컴퓨터 가게를 뭐 4군데인지 5군데인지 돌았는데 다 소위 말하는 뺀찌를 먹어가지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마지막에 간 컴퓨터 가게가 해주긴 해주는데 뭐 어떤 사람이 해줬냐라고 이제 물어보셔서 이제 그분이 이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설전이 오고 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 과하게 케이블 타이를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요. 지금 요 정도만 정리를 해도 뭐 사용하는데 지장은 전혀 없으니까요. 케이블 타이 뭐 많이 쓰고 선정리 이쁘게 한다고 해서 컴퓨터 성능이 잘 나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. 요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. 이제 ID 케이블을 장착을 해주고 있습니다. 요걸 껴줘야 케이스에 있는 쿨링 팬들이 돌아가는 거죠. 지금 이 친구가 또 식빵을 찾고 있는데 왜 식빵을 찾는지 모르겠어요. 안 들어가는데. 요즘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가 잠깐 한번 해볼게요. 이 케이블들을 장착을 할 때 요 케이블이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어요. 그럴 때 엄청 짜증나는데 이게 케이블들을 맞춰줘야 돼요. 다. 이 구멍이랑 요 구멍들을 다 맞춰줘야 되는데 이거 안 들어갈 때가 제일 짜증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안 들어가? 들어갔네요.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게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잦아요. 근데 이거 안 들어갈 때가 케이스 조립하면서 제일 짜증나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안 들어갈 때 제가 이게 안 들어가가지고 한 5분 정도 이거랑 씨름한 적도 있어요. 조립하면서. 엄청 짜증납니다. 요거는 화내지 말고 시간을 갖고 안 들어갈 때는 이제 시간을 갖고 잘 결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나머지 케이블들을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케이블을 요 사이에다가 지금 넣으려고 했는데 여기다 넣으면 이 전면에 보이는 요 쿨링팬 있죠? 요 전면 쿨링팬들을 간섭을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쿨링팬이 이렇게 막혀가지고 안 돌아간다든지 이 쿨링팬이 안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. 얘에 걸려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안 되고 요 밑에다 넣어주시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빼서 넣어주시든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케이블 정리를 이 친구는 지금 뭐 지가 조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선정리는 대충 해도 돼요. 요거는 똑같은 케이스로 제가 조립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가지고 올려드릴게요. 그럼 같이 좀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선정리를 뭐 너무 이렇게 병적으로 집착해가지고 막 빡세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. 어느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.
지금 케이블 타이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케이블 타이를 잘라주고,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러 케이블 타이를 눈에 띄게끔 주황색 케이블 타이를 썼고요. 뭐 더 깔끔하게 하시려면 이제 검정색 케이블 타이를 써주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친구는 케이블 타이를 딱 5개만 사용을 했네요.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케이블 타이를 다 장착을 했잖아요. 아니, 케이블 타이를 장착한 게 아니라 케이블 타이를 다 묶었잖아요.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케이스의 요 이쪽 부분에 위치할 판넬 있죠. 요 판넬 부분이 이 케이블 타이가 뚱뚱해져 가지고, 이 케이블 타이가 뚱뚱해져서 판넬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배불뚝이가 된다라고 하는데, 그 배불뚝이가 되는 것만 막아주시면 돼요. 이렇게 측면 판넬을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측면 판넬을 장착할 때는 케이스를 눕혀가지고 장착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. 이렇게 하면 뭐 그래도 나름 선정리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, 지금 다행히도 배불뚝이는 되지 않았습니다. 이제 케이블을 정리를 다 하고 사이드 판넬까지 장착을 하고 있고요. 요 손나사로 이쪽 사이드 판넬을 결합을 해 주시고, 일단 요렇게 된 상태에서 이쪽 판도, 이 왼쪽 판도, 아까 아크릴 판도 결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결합하기 전에 우선 컴퓨터를 켜봐야 돼요. 컴퓨터를 켜보고 이 정상적으로 컴퓨터가 구동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고, 그리고 나서 정상적으로 구동이 된다라고 하면 이 사이드 아크릴 판도 이제 장착을 해주면 돼요. 이렇게 아크릴 판 다 장착해가지고 컴퓨터 켰는데 뭐 전원 안 들어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다시 또 뜯어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잘 구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결해봐. 지금 PC를 연결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요 그래픽 카드가 있는 모델을 장착하신 경우에는 모니터 케이블을 연결하실 때 이 세로로 되어 있는 요 세로 포트 이쪽에다가 연결하시면 안 돼요. 여긴 내장 그래픽 포트고요. 간혹 가다가 이제 이쪽에 연결하시고 컴퓨터 화면이 안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여기는 안 나와요. 정상이에요. 이쪽에 연결하시면 안 돼요. 내장 그래픽 쓸 때만 연결하시는 거고요. 지금처럼 이렇게 외장 그래픽 카드를 달았을 때는 요 가로로 된 부분, 가로로 포트들이 있는 부분에 연결을 하셔야 되는 거지, 이 세로 쪽에다가는 절대로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. 요 포트는 안 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픽 카드를 꼈을 때. 뭐 간혹 가다가 이제 내장 그래픽까지 같이 사용을 하실 때는 이렇게 켜야 되지만, 어차피 요 지금 사용된 CPU 같은 경우는 내장 그래픽도 없는 모델이고요. 그래서 요 가로로 된 그래픽 카드 포트에다가 연결을 해 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요게 연결이 되셨으면 뭐 키보드랑 마우스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을 하시고, 그리고 지금 이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워 서플라이 전원을 연결했잖아요. 요 전원을 연결하시고 요 동그라미 모양이랑 일자 모양이 있잖아요. 요 일자 모양이 눌리게끔 이렇게 바꿔 주셔야 돼요. 그래야 파워 서플라이가 전원이 온이 된 거예요. 가끔가다 이렇게 하고 전원 버튼 누르는데 화면이 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, 컴퓨터가 반응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, 항상 얘를 눌러 주시고 전원을 인가해 준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. 여기 있는 전원 버튼을 눌러 줄게요. 전원 버튼 눌렀고요. 지금 화면은 화면은 나오나 안 나오나, 컴퓨터는 지금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고 있고요. 지금 여기 지금 쿨링팬이 안 돌아가잖아요. 선을 잘못 연결한 게 아니라 요 팬 컨트롤러를 지금 멈춰놨기 때문에 그래요.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면 쿨링팬들이 다 정상적으로 구동이 됩니다. 모니터 지금 이거에 연결해놨냐? 이거에 연결해놨나? 이거? 지금 모니터에 정상적으로 화면이 떴네요. 이제 여기서 윈도우를 설치를 하고 드라이버를 잡은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끝난 거고요.
지금 요 친구가 처음으로, 아니 처음이 아니구나, 한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AMD 제품을 조립을 한 거예요. 요 밑에 부분에 이런 케이블들을 보면 뭐 아주 깔끔하진 않지만 초보치고는 굉장히 조립을 그래도 깔끔하게 잘 한 것 같아요. 지금 두 번 정도 뭐 배달 오고 뭐 이래가지고 영상이 끊기고 뭐 그랬었던 것 같은데, 이렇게 조립하는 데까지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. 요거는 제가 따로 크게 편집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올려드릴 테니까요. 좀 지루하고 그러시더라도 컴퓨터를 처음 조립해 보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어렵지 않게 조립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